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이렇게 측정하기 좋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전기기사님들이 그 자체 전기설비 점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질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점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방법에까지 많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희 점검 장비만 해도 지금 여러 개 나왔잖아요.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저압측 분전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꺼냈는데 이것만 봐도 어지럽잖아요. 어떤 부분을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기실에 이제 지금 오면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그 메인 접지암이 있잖아요. 접지암이 있는데 이게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건물 접지도 있고 2종 접지도 있고 3종 접지도 있고 기기 접지도 있고 외함 접지도 있고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접지다까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잘 아시는 분이면 도면 찾고 다 하겠지. 건물의 누설 전류는 여기를 통해서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누설 전류가 땅으로 들어가냐? 전기는 땅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땅마다 전이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본딩 시켜버리면 이 전이차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접지와 접지선 이런데 그냥 이런데 이거 빵 나오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거는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되면 여기서 전압 차이가 조금 생기죠. 네? 이 전압 차이가 좀 생기잖아요. 이거는 분리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본딩돼 있으면 전압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전압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본딩을 시키는 겁니다. 전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돼 있으니까 전압 차이가 생기는 거고. 선마다 들어오는 전류가 있어요. 누설되는 전류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접지선이 하나, 둘, 셋, 넷, 5가닥인데 몇 미리암페어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니까 3점 몇 미리암페어가 이렇게 나오고 119점 몇 미리가 나오고 0.18, 19 그 다음 여기 전류들이 나오죠. 내려가는데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내려가는데 1.22암페어가 내려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내려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크지? 또 한번 여기 재볼까요? 여기는 0.47 또 여기는 0.7 여기는 0.57 여기는 300mA 정도 여기는 1.93A 지금 땅으로 내려가는 접지 측에서 전류들이 지금 측정되고 있어요. 건물에 누수되는 전류들이 모아져서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죠. 분전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전함에도 여기 메인 접지선이 있어요. 메인 접지선 찍어보겠습니다.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나. 전체적인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64, 58점, 52.84 누설 전류가 접지 측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잖아요. 이 전선에 이제 누설 전류를 체킹하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감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감싸지나요? 이게 안 감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설 전류계를 대기가 상당히 힘들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곳이 보안등 하나 정도 있어요. 전원을 한번 켜서 누설 전류를 한번 측정해보고 메가를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보안등을 켰기 때문에 켰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이렇게 이제 전원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벌려가지고 이렇게 집어여면 전류가 3.25 암페어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누설 전류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갖다 댑니다. 누설 전류가 5.19 mA 30mA 차단기인데 30mA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 차단기 동작은 하질 않아요. 누설 전류계는 전류계도 겸용을 합니다. 전류계도 겸용을 해요. 측정해 보겠습니다. 3.45A죠. 3.13A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기기 오차가 있어요. 기기 오차가. 누설 전류계는 한 선의 전류도 측정되지만 이렇게 합사해서 ZCT 기능도 합니다. T 기능도 해서 5.2mA 메가로 측정을 해서 계산해 보겠지만 지금 이 누설 전류계는 여기에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측정하는데 저항성 누설 전류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충전성, 용량성 누설 전류도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값이 완전한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선로의 용량성 누설 전류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하면 값이 약간 틀려져. 즉 메가로 측정한 거하고 누설 전류로 측정한 것을 환산시켰을 때 대입하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메가를 제가 디지털 메가도 가져오고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1000V, 1000V라고 써져 있죠. 1000V. 그 다음 이거는 500V. 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전선 접지측에다가 이렇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물려주시고, 자 그러면 메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이걸 내려야 돼요. 내리고 메가 측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안등이면 이 메가는 여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로가 마그네트를 통해서 잘렸어. 그러면 이 나가는 선로가 이 선로야. 이 선로. 전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죽었잖아요. 죽은 거. 산 전기는 이렇게, 살아있는 전기는 이렇게 펴지고, 이거는 죽었어. 이게 보안등 선로예요. 보안등 선로. 500V 메가로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500V 메가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00V 메가, 500V 메가로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디지털 기계로 한번 또 체킹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만약에 저까지 짧잖아요. 이제 이 선이 짧으면 여기에 지금 동판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도 다 이 볼팅이 돼 있어. 그러면 이런 데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접지측을 갖다 대고 여기다 접지측에 딱 집어넣고 250 볼트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2.643) 그다음 500볼트를 가지고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볼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값이 전압에 관계없이 메가 값이 같다. 현장에서 이 절연장을 측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걸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메가를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면 내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가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메가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것을 내리려고 하면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자, 어떤 사무실에 쓴다. 전열을 내린다, 전등을 내린다, 뭘 내린다. 그러면 잘못 내렸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막 측정해다가 측정 전압이, 이게 측정 전압이 막 같다고 뭐 전압이 뭐 1000V가 뭐 팡팡 살아있는 1000V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용량성 1000V지 무슨 전류성 1000V가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자꾸 우리가 전자장치라든가 이런 예민한 장치들은 소손될 수 있고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험을 했냐?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 메가가 안전공사 규정 같은 데 보면은 1000V 메가는 고압전로를 할 때 쓰라고 되어 있고 500V 메가는 저압전로를 쓸 때 하라고 되어 있고 500V도 위험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디지털 메가 같은 경우에는 250이 있어요. 250을 갖다가 메가 측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메가를 측정을 하려고 하면 이거 멀쩡한 걸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걸 괜히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안 멀쩡하고 또 사고까지 나는 거예요. 사고까지. 그래서 메가 측정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메가 측정 안 하니까 이제 누설전류로 측정해라. 누설전류계로 한번 대보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 전열이 있네요. 전열이 있어. 전열이 있으니까 이거 누설전류계 한번 해보겠다. 여기에 전선이 물려있지만 이런 걸 이렇게 만지다 보면 여기서 풀릴 수도 있고 잘못되면요 퍼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풀려있다면. 그런데 꼭 측정을 해보겠다면 측정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누설전류가 1몇 암페어가 나오죠. 누설전류계로 측정을 해봐라.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선식으로 해가지고
접지 저항을 만약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접지 저항을 만약에 측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간이 측정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접지 저항을 측정을 하라 그래요. 접지 저항을 측정하라 그러면 여기에 2단자, P단자 여기 그 회사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어스 2단자 검은색 2단자를 여기다가 물리고 이게 거꾸로 물리는 날에는 기기가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은 105옴 이하니까 205옴에 맞추고 이것을 찍는데 어디에 찍어야 되냐? 이 N상에 여기다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찍는데 문제는 이걸 내려서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하 이거 찍기 위해서 이것도 파는 것도 말이야. 이거 칩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전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연차 점검 아니면 1년 점검을 하면서 이 접지 저항을 측정을 하라? 안 되는 거야 이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측정을 하면 접지 저항이 뭐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접지선이 완전히 다 본딩돼 있다 이거지. 본딩돼 있어. 그러니까 접지 저항이 거의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뭐 1옴, 2옴 해가지고 아주 좋게 나와버립니다. 실제 체킹 해봐도. 그러니까 접지선을 누가 임의로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은 이상은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누설 전류가 빠져나가는 것들이 순수한 누설 전류냐 아니면 충전 전류 포함해서 땅으로 사라지게 쭉 땅으로 사라지는 전류냐에 따라서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 기기맹신이야.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기맹신. 기기는 맹신이 되는 게 아니죠. 오차율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기 보정합니까, 이거? 보정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검교정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기기도 이거 오차가 있으면 검교정 하래. 이걸 뜯어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압니까?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민하게 전기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직무고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은 해보면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설명하는데도 제가 목이 터지는데 이런 분전함이 1개도 아니고 10개, 20개, 30개, 100개 막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건물에.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가가지고 뭐 전기기사가 마음대로 막 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고시 점검을 제가 권장하는 점검은 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봐. 보면 이런데 열화된 것을 딱 볼 수 있어요. 변색이 된 거. 볼트가 변색이 된 걸 딱 볼 수가 있어. 저거에서는 쏘아보는 거예요. 각 상마다 쏘아보는 겁니다. 25. 측정을 했는데 오차가 심하다 하면은 뭐가 됩니까? 볼트가 풀렸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열받는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현장에 그 점검을 꼭 하신다 하면 이거 1년에 한 번도 하긴 쉽지 않아. 그러면 한번 열어보고 육안으로 한번 싹 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해서 양으로 우리가 육안 점검으로 해서 양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전기기사 혼자만 있는 데는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되냐면 점검하기 위해서 이거 봐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혼자 있는데 점검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전력 간선이 지금 이렇게 쭉 가죠. 접지 측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접지선, 이런 동봉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거의 1A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이렇게 측정하기 좋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1.04mA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이렇게 측정하기가 쉬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다 잘라내면서 측정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찝어야 돼. 이렇게 찝어서 이걸 측정하려고 하면 또한 힘든 거예요. 점검을 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하지만 장비를 갖다 대서 막 측정할 수 있는 그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측정하는 것보다도 안전관리자가 한번 여기 와서 보겠다 하면 여기에 열화가 여기에 변색이 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고, 열화상 측정기가 아니라도 돼요. 그러면 이런데 하면서 이 케이블이 녹아내려요. 딱 보면 변색이 되면서 녹아내리는 걸 볼 수 있어. 이건 육안점검이 충분히 육안점검으로 가능한 거예요. 볼트들이 색깔이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접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안전관리를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접촉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저런 동부스바에 변색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케이블이다. 그러면 여기다 찍어보는 겁니다. 자, R상 찍고 S상 찍고 T상 찍고 N상 찍어. 자, 거의 26도, 27도로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그러면 이 선로에는 뭐 급격히 막 5도 이상 변화가 왔다. 그러면은 아, 여기가 좀 풀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뭐 보기가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뭐 무슨 메가를 갖고 와서 점검을 하고 접촉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진짜 점검하는 것보다도 점검을 해서 잃는 손실 부분이 더 크다. 안전관리자들이 이런 배전반 점검이라든가 분전반 점검할 때 절연장 측정, 접지장 측정, 누설 전류 측정 이것을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유관점검으로 한번 보시고 자기가 연습을 하고 싶다 하면 진짜 안전한 회로 외등, 가로등 같은 거 안전하잖아요. 밤에만 쓰고 이런 데서 한번 테스트 실험을 한번 하면서 자기 기술을 연마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야, 안전관리자가 이런 점검을 해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대행업체에 주면 특고합죽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점검을 하려고 하면 파워 휴지에도 다 체킹해 봐야 되고 여기도 체킹해 봐야 되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내력 시험도 해야 되고 하면 정전시켜야 되잖아요. 정전시키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주 승인도 나야 되고 이런 거 하다가 탈났을 때는 혼빡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 점검, 반기 점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행업체에서 만약 맡겨가지고 와서 점검을 하면 딱딱딱 차단되고 이거 하면서 됩니까? 안 돼요. 대행업체가 와도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져가지고 점검을 전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행업체가 왕이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대행업체에 이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행업체는 왔으니까 자, 우리가 점검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손 떼. 문 열면서 팡팡팡팡팡팡 막 내리고 할 수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님, 이거 우리가 점검할 건데 이거 내려도 됩니까? 물어봐요. 또 안 돼. 분전함 점검할 건데 내려도 됩니까? 또 안 돼. 그럼 우리 뭐 하죠? 돈 받아가세요. 그냥 돈 받아가. 그리고 잘된 걸로 그냥 표시해줘. 대행업체 점검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 이거지. 왜 내릴 수가 없어? 대행업체가 안전관리자한테 와서 승인받아요. 저도 다른 데서 해봤어요. 승인해줘.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느 거 완전히 안전 보장된 거 책임지고 내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절연장 측정하고 하시고 그냥 랜덤으로 알아서 적어와. 책자 만들어 오세요. 이게 대행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아, 대행업체에 줘야 되는가? 대행업체 안 줘도 되는 거예요.